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온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코스피 3000 시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내마녀의 날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수는 오르고 내 종목은 안 오를 때, 역시나 야인시대 목요일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원한 해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김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사실 가장 최근에 중요성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종목이죠. 특히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리고 오르기만 하는 종목, 그 사이에서의 간격을 많이 줄여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간격을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다 말씀드렸었는데, 양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양대지수가 이제 코스닥도 좀 키 맞추기로 가는 것 같고,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거든요. 그래도 스무스하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체감지수는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주도주에 대한 변화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면 초입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의 2차 랠리냐, 참 시장의 큰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오늘 시장 하루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2의 코로나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장에서 이제 이제 성장 시장으로 좀 바뀌어지면서 사실 그 안에서 오르는 종목과 오르지 않는 종목 간의 어떤 간격이 너무나 좀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같이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지만,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내가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세였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방산, 원전. 내가 이 안에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 방산, 원전 이 세 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좀 종목군들을 좀 멀리 하거나 너무 빠졌던 것만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군에서 그 실적이 뒷받침되고 밸류에이션이 좀 허락되는 종목군에서는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해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 시장이 연일 좋긴 한데요. 체감지수가 모두 다 좋아지려면 좀 멀었고, 또 매매냐 투자냐, 또 어느 적정 시점에서 신규 매수할 것이냐, 또 어느 적정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이냐. 어려운 장세입니다. 시장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곳곳에서 지주사냐, 금융주사냐, 반도체냐, 기존의 주도주냐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밑에 자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도 해주실 테니 많은 종목 상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 또 좋은 내용들 있던데, 네. 일단 진단부터 먼저 좀 이어갈까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그거는 나중에 좀 해드리고, 첫 번째 진단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부터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블루스톰님께서 넥스트칩 7,200원 자율주행 관련주로 매수했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단기로 가져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7,200원 거의 굉장히 단가는 굉장히 좋게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7,200원이 19%니까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넥스트칩 사실 예전에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조금 뭐 안 좋은 뭐 뉴스도 있었습니다. 뭐 대형 수주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서 뭐 주가 하락이나 뭐 상장 폐지 리스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넥스트칩 사실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단가가 좋은 부분이고요. 일단 한번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393억, 그리고 자 한번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좀 안 좋죠. 연결해서 연간으로 보면은 사실 4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이익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단기로만 끝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 종목이 사실 뭐 기술 특례 상장으로 했는지는 제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금 별도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이게 적자예요. 그러면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기준 자체가 5년의 그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때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갈 수 있으니 저는 절대로 이 종목은 이렇게 빠진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로만 끝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좋은 놈 많잖아요. 굳이 이 넥스트칩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반등 크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불안한 반등보다는, 불안한 주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금 높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 군에 있는 종목군에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편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구간에서는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합니다. 단 저는 단기로만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6월 22일이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가 나오는 게 6월 22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등할 때, 저는 반등할 때 뭐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굳이 이 종목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일말의 어떤 그 블랙스완 같은 그러한 것을 남기지 않는 게, 저는 더 벌 거를 덜 버는 것은 저는 괜찮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에서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반등하면은 저는 매도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종목군을 바꿔서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편안한 투자가 아닐까. 지금 좋은 종목 너무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넥스트칩에서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늘날자님께서 코론글로벌 11,2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을 올려주셨어요. 고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된다. 일단 정책 모멘텀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정책 모멘텀으로 성법 개정과 불어오는 바람, 지주사, 금융지주사,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이겠죠. 재생에너지 쪽도 정책 모멘텀을 저는 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탈탄소 아래 친환경 대명제는 없어지지 않을 건데, 국내 정책 수혜를 좀 볼 것이냐, 글로벌적으로 좀 볼 것이냐는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롱 글로벌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브랜드죠. 코롱 하늘지 아파트 짓는 회사인데, 풍력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풍력 정책, 신재생 에너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문의를 하신 것 같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거는 사신지는 좀 되신 것 같아요. 작년 한 이맘때는 아닌 것 같고, 작년 11월 달쯤에 샀거나 여름쯤에 사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펀더멘탈 쪽이나 종목이 어려운 쪽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 업황만 보고 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올라왔던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마찬가지고, 건설 업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 나오지 않는 게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이에요. 뭐 크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각각의 건설주들은 개발림 모멘텀, 뭐 원전 쪽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등등을 안고 갔다는 거. 코론 글로벌도 그러하다는 거. 뭐 건설적으로는 볼 게 없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종목은 좀 보유하시면요. 결국은 저는 뭐 오늘 보니까 여러 증권사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뭐 3,100, 3,200까지 냈던데 코스닥 150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스닥 150 키 맞추기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양대 지수가 모두 지금보다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지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보유만 하시면 12,000원, 13,000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가 고민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나오자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람 좀 불겠습니까? 전문가님 풍력인데 그거는 좀 지켜보시죠. 저는 우리 정책주로 풍력이 사실 해상 풍력이 동해 쪽은 물살도 깊고요. 포항, 울진, 장사 이런 데 가보면 수심 높습니다. 해상 풍력은 뭐 서해 쪽이나 남해 아니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육상 풍력은 글쎄요, 조금 물음표가 달려 있고 태양광 쪽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지금으로서는 13,000원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혹시나 조금 주가 하방 경직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조금 가보겠습니다. 손절가 8,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은희님께서 PIE 8,8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히든 카드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지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PIE 들어와 있었죠. 자, PIE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어요. AI 비전 관련해서 2차 그 검사 장비 하는 장비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 뭐 납품된다 뭐 그런 머신 비전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저는 PI 같은 경우는 8,800원 지금 이 구간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 같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단순히 AI나 이런 것들로만 알고 있지만 그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전지 연료판이나 이런 것들로도 지금 확장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정 자체가 재료들이 대부분 이제 하반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삼성전기, 그다음에 LG 이노텍, 뭐 SKC 우리나라 대기업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금 약간 눌렸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모멘텀은 저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PI도 마찬가지입니다. PI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의 뭐 루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좀 꽤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낀 거는 그러한 루머들이 언젠가는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가 PI를 뭐 인수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루머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신뢰성이 있는 걸로 좀 바뀐다. 그래서 뭐 그러한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PI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플레이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800원에 거의 약 20% 정도 가까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요 구간 지금 이렇게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선에서도 잘 지켜주고 있고 자, 이 구간 정말 딱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다음과 같이 돌아나가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PI 전체적으로 유리기판 쪽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달 말 정도에 한 업체가
관련해서 유리기판 뭐 시제품까지 내놓는다고 하니까는 전체적으로 그 유리기판 쪽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 섹터 자체가 저는 동반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1, 2주만 좀 보세요. 혹은 이 종목 같은 경우 혹시 뭐 단기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한 번은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장기보다는 장기는 다른 종목으로 하시고, 왜냐? 얘가 지금 상장일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 6개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바로 좀 찾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오버행 이슈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 강했던 혹은 대형주 단에서의 그 유리기판 관련주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말까지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저는 유리기판 쪽에서의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기술적으로도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8,80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수익권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목표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항 쪽에서 일단 10,000원, 그 다음에 11,500원 요 구간까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한 20, 30%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카페24 올려주셨고요. 우리 JH 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47,500원에 7%입니다. 손실 좀 났다가 매수가 왔는데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뭐 이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왜 하셨을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늘 야인시대에 제가 이제 복귀하면서 5가지 사유에 의해서 분석을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수급, 그리고 모멘텀. 그러면 지금 카페24를 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파동 모양을 많이 보신 것 같고, 이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커머스 사업하는 쪽이고, 유튜브 쇼핑 체제 많이 바뀌었죠. 그 제휴사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JH 김님께서는 뭐 파동 모양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주봉 파동 모양을 좀 보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그 실적이 적자 쪽은 아닙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쪽에서 25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식이 싸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잘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잘 올라왔을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실적도 개선이 많이 됐지만 결국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 소비자에게 어떤 직접 판매, 그런 내수 경기 부양책 등등을 좀 탔다고 전 보여져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 기업은 뭐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괜찮았습니다. 뭐 10%대는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의 시장에 주도력이 있는 쪽은 아니다. 수급 쪽은 뭐 연기금 쪽은 괜찮은데 외인 수급이 그렇게 있는 쪽은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우리 JH 김님이 확인할 수 있는 파트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도 언뜻 좀 확인해 보니까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모두 다 공매도로 전환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깔려 있어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적인 모습에 따라서 파동 모양에 따라서 반등세가 좀 나와야 되겠다. 그죠?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요즘 좀 그렇죠. 거래량 아쉬운 종목들이 좀 많죠. 코스피 쪽 잘 가는데 코스닥 150 쪽, 특히 코스닥 쪽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밀고 올라오니까 손실 안 날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손절매 형태를 좀 권해야 되겠느냐, 약간 좀 버티는 형태로 사이클의 형태를 보면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뭐 무난하게 52,000원 정도까지는 주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라인이 이제 6만 원인데 여기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거는 아마 JH 김님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주력으로 놓고 여러 주변 종목들을 해지를 놓고 있는데, 내가 기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이거를 비교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6, 7, 8을 노릴 때 기대 수익률이 50%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주가는 52,000원이나 53,000원을 가게 되면 한 번 걸릴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수익 구간인데 나의 판단은 무엇인가 해야 되겠죠.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일 수 있다면 절반 정도를 수익권에서 한 11% 정도죠. 정리를 좀 하는 게 맞고, 나는 여기를 좀 기술적으로 돌파하고 6만 원을 향해서 도전해 보겠다 하면 조금 더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보유 의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2차 목표가 나눠서 좀 설정해 드리고요. 1차는 뭐 52,500원에서 53,000원 레인지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하면 어깨 정도에서 정리하시죠. 58,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 이탈 시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4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 상담이시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시죠? 하이트 질러를 네. 한 20%에 샀는데 제가 그냥 올라갈 듯 말 듯 해가지고 제가 팔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팔아야 되는지 갖고 가야 되는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가 한 3% 돼요. 예전엔 한 20% 가까이 되다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저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시죠? 매수가가 21,000원. 21,000원이요? 21,000원이요. 21,000원이면 최근에 산 건 아니시고 1년 작년 됐어요. 1년이요. 1년이요? 네. 아, 좀 오래 되셨는데. 네. 자, 그래도 뭐 1년 기다리고 좀 마이너스 3%다. 그럼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건 뭐 그 전에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뭐 단기 혹은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시고 어느 쪽에 좀 더 그 무게를 두고 투자하신 거였어요? 저는 한 중장기로 생각하고 한 7개월까지는 버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물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맞춰왔어요. 아, 그럼 초창기에 매수하셨던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23,000원대였어요. 아, 23,000원대였는데 지금 21,000원대로 내려가셨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7개월 정도 됐으면은 딱 그 11월 달과 12월 달 한 요 정도에 사셨네요, 작년에. 아니요, 7월 달인가 8월 달쯤에 된 거. 1년 됐어요, 1년이요. 아, 1년 돼. 여기 관이시구나. 네네. 자, 그런데 네네. 지금 보시면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네네. 본전에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네네.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저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그 음식료 종목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종목이 정말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삼양식품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삼양식품이 예전 라면으로 지금 불닭볶음면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즉 주가가 폭발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해외 쪽 투자거든요.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가 사실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이트 진로 당연히 그 소주 그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쪽 판매가 얼마 정도가 늘어나느냐. 사실 내수는 어느 정도는 둔화된다는 것은 이제 투자자분님도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해외 쪽으로 얼마나 잘 많이 늘어나는가.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024년에 수출 비중이 한 11%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이트 진로 자체가 어떤 거를 또 지금 최근에 마케팅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 6월 20 며칠인가요? 그때 보면 오징어 게임 3 있죠.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거기에 또 하이트 진로가 어떤 제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하이트 진로가 회자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해외 쪽에서의 러브콜, 그거는 그거에 대한 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하이트 진로가 좀
그 해외 쪽의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는 어느 정도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에 대한 그 이익도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물론 2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왜냐면 또 바닥에서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보면은 한 10%, 20% 정도는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는 좀 안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20%, 30% 나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 낮추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요 구간 22,000원대까지만 일단 1차 목표가로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약간 기술적인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에 안에 커피잔 있잖아요. 커피잔을 보면 이렇게 이런 형식의 컵앤핸들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1,000원의 돌파가 나와준다. 저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단기간에 22,000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비중 자체가 2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본전 구간에서는 일단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본전까지 왔다가 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21,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올 때 일부 줄였다가 그리고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갔을 때 이 구간 22,000원 구간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지금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지금 보시면 보세요. 워낙 바닥이 있긴 해요. 그런데 바닥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총 자체가 자 지금 보시면 2,2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얼마입니까? 1조 4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멀티플, 즉 이 종목이 좀 할증 받을 수 있는 PER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내수 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PER이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배나 이런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일단은 10에서 20, 한 지금보다는 한 20% 정도까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정 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21,000원, 22,000원. 저는 기대 수익은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요 구간대가 굉장히 매물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다음과 같이 23,000원대까지 가고 그리고 만약에 해외 쪽까지 정말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 27,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더 보유하고 싶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네. 어떻게든 빨리 좀 털어버리던가 뭐서 그래가지고 지금 조방원이다 그래서 조선 네네. 뭐 원전 이것도 좀 하고 싶고 막 네네. 반도체도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다 하면은 저는 이걸 더 기다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 그 변동성이 아주 그냥 답답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익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 구간, 20%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5% 정도만 남겨두고, 그래, 내가 이거 1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 한 5%는 내가 10%, 20%까지는 먹어볼게. 하지만 15%는 내가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내고, 좀 매매도 좀 하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수익도 내고 막 그러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중장기로는 내가 배당을 받으면서 가는 걸로는 좋지만 내가 정말 사고 팔고 매매를 하기 위한 종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그래서
지금 21,000원대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한 3분의 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22,000원 정도에서 나머지 5%를 매도하고 그러면은 총 네네. 15%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15%를 가지고 이제 나도 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빌리티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런 거 좀 매매하시면서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연락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누군가요? 이명환님, 에이징랜드 35,500원에 10%, 다른 종목만 가는데 제 것만 안 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질문을 잘 어떻게 선정이 되신 것 같네요. 에이징랜드 이제 VCA가 지금 걸렸는데 보유하십시오. 네, 보유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35,500원이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진입 타점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시장 자체가 주문형 반도체도 올해 연초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글쎄요, 이제 AD 테크놀로지, 가움칩스, 에이징랜드, 코아시아는 좀 지금 멀어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하면 끝도 없습니다. 2.5D냐, 3D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또 주문형 반도체 핀팻이냐, 게이트로어라운드냐, 등등. 삼성전자 향이냐, TSMC 향이냐, 코스 패키징이냐, 아이큐브, 엑스큐브냐, 끝도 없고요. 단지 이 주문형 반도체를 봤을 때 에이징랜드는 사실상 퍼포먼스가 좀 나왔어야 됩니다. 최근에 HPSP 추천을 해드린 이유도 TSMC의 대만 실적이 나올 때 상당히 좋을 거라는 가이던스들이 있었고, HPSP가 밑에서 이렇게 좀 차고 올라오잖아요. 어찌됐건 에이징랜드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그런데 이 종목은 시간 투자만 하시면 강도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중립 수준에 있는 것들이 조금 피치만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단지 주봉 모습 좀 볼게요.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서 사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4월 정도에 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쪽이었죠. 주문형 반도체를 하실 때 뭔가 에이징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거래량 형태라든지 기존에 작년 10월에 올해 또 연초에 1월에 거래량들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은 거래대금이 붙지 않을까 등등의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문제 없습니다.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단지 이 종목에 대한 박스권 상단의 4만 원 이상의 돌파에 관해서는 좀 반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문형 반도체, 저는 앞으로 엔비디아 독과점 깨주고 빅테크 기업들 왔을 때 재설계는 필수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IP 쪽으로라도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등등 내용 다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하지만 저라면 에이징랜드에 장기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보시죠. 목표가 41,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박스권 하단 미끄러지면 피곤해집니다. 손절가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이번에 하단 부근인 27,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루니 김미수님께서 55,400원에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15% 55,400원. 자, 요 구간이죠. 자, 55,400원이면 딱 요 구간입니다. 자, 루닉 같은 거 지금 의료 AI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 AI가 가장 먼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의료 쪽에서 가장 먼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보시면 의료 AI 쪽에서는 예전에는 진단만 했지만 이제는 진단을 넘어서 예측과 예방의 시대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AI 쪽, 특히 의료 AI 쪽에서는 루닉 같은 종목이 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너무 크게,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예전에 바닥에서 한 10배 이상이 한 번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쉬는 구간이 필요해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지만 지금 보시면 의료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뭐 유방암 관련해서 이제 AI 측정하는 그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하반기가 아마 의료 AI 쪽이 저는 크게 성장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자, 그러면 55,400원. 지금 내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물려서 이 구간인지 아니면 의료 AI 쪽에 섹터가 너무나 좋아서 들어왔는데 나는 뭐 추가 매수까지 더 할 수 있다. 혹은 나는 중장기 투자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사실 제가 대응 방안만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좀 물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62,000원대 그때 반등할 때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AI 쪽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반도체가 반등을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응용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이 그 다음에 오를 거예요. 일단 이런 건 좀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AI 쪽에 응용화된 부분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한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55,400원이 굉장히 무리한 가격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 시에 한 이 구간이겠죠. 한 6만 원대에 일단 정리 어느 정도 하시고 최근에 또 이제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사실 의료 AI 쪽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지만 지금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또 좀 다른 종목들 갈 때 더 포모 현상을 느낄 수 있으니 일부 반등 시 종목을 교체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근데 나는 괜찮다. 나는 한 연말까지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막 날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가고 있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인공위성에서 하나 왔네요. 금수저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님 세트라가이 57,800원에 10%입니다. 추매해서 좀 끌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면 손실 안 보고 팔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무슨 말씀 하실지는 아실 것 같고 57,800원이라면 나름의 분명히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위로 좀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었을 거고 뭐 이제 누리호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진입 타점에 대한 고뇌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줄을 그어보면 거의 월봉에 뭐 플랫평 돌파를 좀 보시고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주변인들을 정말로 오프라인석에 사석에서 만나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안착이냐 아니면 돌파를 완벽하게 하기 전에 조금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월봉 기준으로 돌파가 될 거라는 것을 좀 보고 사셨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아래권에서 사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세트라가이는. 바닥권에 있었다가 올해 겨우 흑자 찍는 쪽이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밸류에이션 자체가 싼 종목이 아니에요. 이쪽이 어찌됐건 모멘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을 좀 타면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방산색채를 약간 타줬으면 더 나이스하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거 있죠. 제가 늘 다른 거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할 때도 결을 완벽하게 정해서 공략해라.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HBM이든 검사 장비든 패키징이든 주문형 반도체든 완벽하게 정해서 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애매했어요. 주가가 3월 10일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시장에 있는 등등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니까 가는가? 뭐 초고 해상도죠. 뭐 이런 관측 위성들 가니까 좀 가는가? 테슬라 쪽이 또 뭐 우주항공 한다고 하니까 좀 가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주가가 뭔가 박스권 상하단에 갇히는 모습이었는데 상단 쪽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57,800원. 하단 쪽이 한 5만 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세 두들겨 맞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잘 일단 보유를 해서 이겨내셨고 지난번에 뭐 53,500원 정도도 왔는데 안 파신 것 같아요. 일단 그 큰 기대 수익률을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상단 돌파가 되려면 뭔가 다른 모멘텀의 원동력이 붙어줘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그렇게 싸지 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도드라지게 개선되는 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뭐 우주항공 모멘텀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좀 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의 10% 비중인데 비중을 더 실어서 단가를 좀 낮춰서 10% 더 실으면 53,000원이겠죠. 기대 수익률 부분을 박스권 돌파를 노린다. 이거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비중만 좀 보유를 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본전 왔을 때 진입 단가 왔을 때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5% 정도만 상단 돌파를 보시고 그때 이제 5%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 익절가를 좀 잡던지 본전을 잡던지 해서 손실은 작게 기대 수익률의 손익비는 좀 높이는 과정을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조금 그 타이트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절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타이트하게 채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매매가 통할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손절가 채우겠습니다. 45,000원 채우도록 하고요. 본전 57,800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 5% 축소. 5%는 박스권 돌파까지 6만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재성님께서 숲, 그러니까는 예전에 아프리카 TV죠. 9만 5천 원에 30%입니다. 사실 좀 비중이 좀 많은 편이세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가랑 그 다음에 현재가랑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 매수했던 가격 자체는 올해 초에 좀 사셨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네이버 보시면 그래가지고 되게 요즘에는 뭐 쇼츠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쪽에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한 그 쇼츠나 혹은 인스타를 통한 인스타 뭐죠? 그런 것도 좀 보고 있는데 요즘엔 최근에는 네이버 쪽의 취직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즉 아프리카 TV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강자 그 구간에 네이버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종목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요 부분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미스가 좀 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2022년에는 2,800억, 2023년에는 뭐 3,400억, 4,100억, 그리고 4,800억까지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익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대비해서 이익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기대감이나 이 종목이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더 커질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게 주가를 형성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네이버 취직이라는 것 쪽에서의 그 어떤 시장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숲은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회사는 좋을 수 있으나 저는 주식으로는 조금은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한 10만 원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9만 5천 원은 딱 이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수익이 워낙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해제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오래전부터 숲이라는 종목을 알아왔기 때문에 뭐 투자한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돈을 좀 더 크게 벌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전 그 근처에서는 한 반 정도 줄이시고, 내가 이 종목을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종목들만 좀 들고 가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은 최근 시장의 핫한 종목군들로 어느 정도는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됐나요? 여보세요? 우리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저는요, 삼성물산 좋다 갔어요. 삼성물산. 예, 좋다 사대 내려가 보내드리. 네, 단가 뭐 얼마에 사셨습니까, 어머니? 17만 2천에 샀는데. 17만 2천 원에요. 몇 프로나 17만. 사셨습니까? 네. 17만 2천 원. 17만 2천원에. 네, 17만 2천 원에 한 10% 사셨어요? 네. 10% 정도 사셨고. 이거 삼성물산 뭐 왜 사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계속 지주사. 선생님이 어. 걔 좋다고 하고 샀더니 내려가 버리네. 내려가 버려요. 19만 원 간다가 19만 원 간다 그랬어요? 누가 19만 원 간다고 했는지는 꼭 비밀로 하시고요. 검산 일단 주목하니 그래서 검산 주목.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고, 내가 보유했을 때 좀 수익이 많이 나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TV를 보다가 전화 상담을 주셨는데, 일단 이 차트 모습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지금 삼성물산의 월봉인데,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뭐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5호 지분이죠. 뭐 36%나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씨 집안, 홍나이, 뭐 이재용 회장이 아마 거의 19.9% 정도 갖고 있고, 삼성물산 밑에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또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씨가 또 삼성물산과 다르게 10%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배구조로 가게 되면 끝도 없고요. 결국은 지금의 삼성물산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트리거는 결국은 뭐 상법 개정에 따른 지주사, 뭐 이런 거 좀 저평가 이런 쪽인데, 사실상 삼성물산 뭐 현금 많죠. 삼성 SD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주주환원 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왜 월봉 차트 이거 비춰달라 그랬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진입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이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17만 원 정도에 사셨으니까, 17만 원에 사셨으니까 조금 더 빠졌을 때 주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셔야 돼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삼성물산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17만 원대가 작년 2월에 찍었던 가격입니다. 그러면 1년 거의 뭐 5개월 만에 이 가격이 왔거든요. 이 가격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느냐, 삼성물산이. 지금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5년에 넘어가고 나고 한 번도 안 왔던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뭔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되고 내려올 것이냐, 그럴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보고 계시고 우리 전화 연결되신 시청자님도 같이 보고 계시니까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자금이 있어야지만 조금 낮춰서 장기 투자 2025년, 26년 그리고 뭐 코스피 제가 주장하는 저는 5천 말고 4,000피를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더 19만 원, 2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냐? 그냥 보유하기에는 기대 수익률 구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내려갈 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적어 놓으시고요. 15만 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5% 하세요. 다른 거 주식 하셨을 때 크게 기대 수익률이 나실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주가가 한 번 더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 내려오시면 5% 정도 더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단가가 15만 원 익자 적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 정도 맞추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원했던 기간 보유했을 때 19만 원, 20만 원 정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길게 투자하지 마시고 올해 하고 내년 정도가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넘어서 제가 봤을 때 단가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20만 원 정도는 상법 개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 추가 매수 구간별로 5%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무탕해가지고 빠져나오면 안 될까요?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좀 내가 좀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 이거는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 하지 마시고요. 굳이 내일 정도 반등 나오면 걷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본전 정도에서 종목 교체해서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까지 구두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흐린 날엔 우산을 써 분께서 네, 아이디가 되게 좋습니다. 자, 하나생명 3,800원 10% 공모주 10,000원짜리 받아서 10년 넘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물 타서 이 가격인데 올해 탈출 가능한가요? 하나 나빠요 라고 사실 최근에 봤을 때 하나를 좀 욕하시는 분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10년이면요. 와, 공모 때 받았던 거라면 거의 뭐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도록 33,800원. 그렇죠? 그런데 낮춰서 지금 3,800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뭐 상법 개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딱 하나만 보세요. 얘 PBR이 얼마인지를 딱 보면 0점대예요. 0.17, 0.2라고 합시다. 0.23이라고 하면은 지금 0.8까지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4배가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고 저는 여기서 2배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나 이런 분들까지를 봤을 때 저는 조금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차라리 저는 근데 10년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엑시트를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좀 엑시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되게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참 고민입니다. 저도 이거 그냥 제 성격이라면 그냥 사실 저는 금융주나 이런 쪽은 잘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캡이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뭐 배당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더 좋은 종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김민준 전문가가 좋아하시는 뭐 반도체 여기서도 뭐 한 배, 2배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10년의 세월을 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되 저는 3,800원대에서 좀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서 IT나
혹은 지금 봤을 때 뭐 조선, 방산, 또 신재생 에너지 일단 이런 쪽으로 조금 종목군을 교체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사실 전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좀 피하고 싶은 종목이 왔어요. 올게 온 것 같은데 우리 란초님께서 지금 삼성중공업 올려주셨어요. 16,000원에 10%입니다. 더 가져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아마 그 토마토 뭔가요? AI의 선택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잔소리만 한번 한 10주 동안 하시고 좀 기다리다 사시지 그러셨어요. 결국은 못 참고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수익 중입니다. 일단 수익 중이고 늘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권장드리진 않았지만 속도를 바랄 거면 조선방산원전으로 가는 게 맞다. 뭐 최근에 이 시간대에 들어와서 우진도 추천드려봤고 개장 때 우진엔텍도 추천드려봤고 원전 쪽은 좀 적극적으로 드리는데 뭐 조선 쪽은 현대임스 하나인진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중공업 노렸던 가격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목진지에서 이건 쪼아놨다 기다렸다. 그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안 주고 가더라고요. 12,000원 안 주고 4월 달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가버리니까 저는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떠나보냈는데 최근에 한투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4,000원 냈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관의 증권사의 목표가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칠 때 동의해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거가 앞으로 발주 가능성,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 뭐 등등 그리고 YOY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기준으로 발주가 다 떨어졌어요. 국내 조선사들이 뭐 MS만 좀 올라간 쪽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의 지금 PBR 기준이 3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사 그 연구모델 때 그 멘트를 세게 날렸죠.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조선의 이 호황이 왔을 때 적정 밸류의 가치가 PBR 기준 얼마냐. 5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붙은 건데 HD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LNG 이제 뭐 미국의 이제 LNG 모멘텀을 타든 안 타든 상대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서 다른 것들 많이 갔을 때 계속적인 상승이 조금 밸류에이션 여력이 남아있다고 해서 더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많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대량 매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면서 이거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난번에 있었던 케케묵은 쪽은 넘어가는 구도인 것 같고요. 다음 라인을 좀 측정해 본다면 결국은 뭐 22,000원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뭐 기대 수익률 엄청 높은 쪽이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작게 지역적으로 좀 쪼개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ADX 기준으로 봤을 때 강도가 30이니까 주봉 기준으로 47까지 붙는다고 하면 일봉 기준으로 60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손절을 지난번에 갭을 띄웠던 쪽에 채우시죠. 언제냐? 5월 26일이에요. 5월 26일 월요일 갔대 27일 날 살짝 그 갭을 띄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갭 지지 이론인데 손절을 어떻게 채우냐? 15,000원에 손절 채우겠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서 사셨어요. 지금 그게 싫으면 16,000원 본절. 적어도 내가 높은 가격에 샀지만 손절매 짧은 손절매에 입각하거나 내 가격으로 돌아와 버리면 나는 팔겠다. 이런 기본 취지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내일 우리 시청장님의 단가까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업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은 좀 남아있는데 외인 수급은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방산원전의 위치단이 높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네, 믿지 마십시오. 네. 가는 개미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어찌됐건 지금 수익 구간이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뭐 분봉 흐름으로 쪼갤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익절을 하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 16,8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야 된다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증권사하고 좀 다르게 PBR로 분석하지 않고요. BPS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기준으로 2027년에 2배고 PER 기준은 14배고 주당 EPS가 지금 보니까 1,100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답 안 나오는 쪽입니다. 프리미엄 너무 많이 받는 쪽이고요. 저는 20배 적용해가지고요. 목표가 어깨 정도 2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익절가 16,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희님께서 에이프릴바이오 23,653원 1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3,600원 정도 10%. 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에이프릴바이오 추가로 더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2024년 6월에 일단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실 11월에 유한양행이 보유 지분을 좀 다 팔았어요. 약 9.8%인데 그걸 다 판 이후에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9월 달이니까 여기서 다 매도하고서 사실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좀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하반기 쪽에 몰려 있는데 아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오버행 이슈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일단은 현금이 많은,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시총이 지금 현재 4천억이에요. 4천억인 상황에서 지금 250억, 올해 한 250억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매출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 그러면은 한 수배에서 30배 정도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4천억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20배만 준다 해도 5천억이고요. 30배 준다라고 하면 7,500억이에요. 근데 저는 한 7,500억까지는 30배 정도 대부분 이쪽 플랫폼 회사 관련해서는 한 30배 정도 줘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7,500억인데 지금 단가 시총이 얼마예요? 4천억이에요. 그럼 충분히 싼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좀 저희 교육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에이프릴바이오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는 그냥 강력하게 가격 생각하지 말고 2만 원 이하에서는 2만 원 이하 혹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에서 18,000원대나 17,000원 사이에서는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연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같지만 금방 갑니다. 그렇죠? 금방 가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지금 현재 4천억 원이면 1차로 7천억대를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30% 오른다고 하면은 23,000원대. 지금 그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는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2만 원, 즉 18,000원 아래에서는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되고 그거를 연말까지 끌고 가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000원대는 어딥니까? 거의 고점대잖아요. 그래서 한 3만 원대까지 3만 원에서 좀 매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는 연말에 굉장히 좋아질 업체. 그래서 지금은 매수의 구간. 그래서 오늘 저를 잘 만나셨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딱 구간이 여기 딱 지금 추세 하향했다가 최근에 이거를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라고 나온다 치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한 16,000원대까지는 그냥 분할로 계속 매수하시고 연말에 보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우리 민정기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LS 머티리얼스 지금 단가가 1,950원에 10%입니다. 매도가를 잘 모르겠어요.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사신 것 같고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자회사의 LS 알스코가 여기 알루미늄과 경관 종목입니다. 지금 뭐 철강 알루미늄 쪽 공략할 때는 아니죠. 그리고 뭐 지주사 쪽에 LX 일렉트릭이나 LS 변압기 배전반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내용은 정리해 드릴 게 없고, 아마 제가 조금 우리 민정기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기술적으로 사셨어요. 맞으면 맞다. 혹시 유튜브 들어와 계시면 사인 보내주시고, 이거는 우리 민정기님 지난번에 1월에 거래량 부분을 보시고 좀 탐이 나서 사신 것 같은데 주가가 막 뻗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가가 좀 뻗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냥 역배열 구간에 단기 반등세를 좀 먹는 기술적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생각은 지난번에 막 15,000원 뚫고 우주 발사가 될 것 같지만 주식시장은 늘 예측 불허의 시장이다. 이거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딱 붙지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제 이야기가 맞을지 틀릴지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따른 분석이 추가적으로 나와서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어깨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봉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가방 경직성을 좀 다졌기 때문에 이건 손절가도 채우셔야 돼요. 근데 손절가를 정석으로 채우려면 손절가가 9,050원이 나가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11,000원 언저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견디기 좀 어렵습니다. 20%대는. 뭐 다른데 20%대를 견뎌서 내가 기대 수익률 40% 60%를 창출할 수 있다면 견디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글쎄요. 뭐 그렇게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자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는 어렵다. 이번에 돌파해줘야 된다. 기대 수익률 20% 정도 먹고 기분 좋게 기술적 매매하고 종목 개체 가시죠. 목표가 13,100원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가시죠. 9,600원 정도로 트라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9,600원, 목표가 13,000원을 끝으로 마지막 종목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힘차게 달라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좀 뜨거워지고 있고, 저의 목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뭐 유튜브 접속사도 뭐 비밀로 하겠습니다만 단기 1,000명 한번 바라보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이 워낙 또 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단지 또 따뜻한 소식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네. 3차 목표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지금 1주, 2주, 3주 오면서 계속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사실 이 사조산업이라는 이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68%, 그렇죠? 5월 22일 날 68% 추천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냥 하루도 뭐 빠짐없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이건 넥스트레이드 관련 종목이고 관련 흐름이고, 지금 딱 보시면 딱 이 구간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그런데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일단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산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한꺼번에 다 좀 내용들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2015년 정도에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로 봤을 때 지금 PBR이 지금 0.3 이렇게 올라서도 0.3 정도 되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한 3년간의 요 딱 보이시죠?
지금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인 구간에서의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초반 혹은 6만 원 깼을 때 그때 이 종목을 좀 분할로 추가로 매수하셔서 그 다음에 2차 반등을 노리는 게 이 종목에 좀 매수하거나 대응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4차 목표가도 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렇죠. 네, 4차 목표가는 저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만약에 제가 진짜 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겠죠. 자, 요 정도까지 한 8만 요 구간 딱 8만 원 5천 원까지 일단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8만 5천 원 또 찍으면 참 역사적인 날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좋아질 섹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유리기판 관련주다. 히든 섹터는 유리기판이다. 많은 분들이 올 초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굉장히 시세가 나와줬죠. 그런데 은근슬쩍 보시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은근히 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리기판 관련 쪽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AI 쪽 고성능 반도체 수요 급증,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 쪽이 예전에는 뭐 과잉 투자다 뭐다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지만 빅테크의 실적 발표나 향후 캐펙스 투자를 봤을 때 AI 쪽의 수요나 공급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챗GPT, 뭐 딥시크 등등의 AI 관련된 것들이 나와주면서 이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PCB를 대체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저게 제가 두 번째 있잖아요. 전 요거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의 에너지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냥 AI 쪽과 그 다음에 공선은 반도체 쪽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 태양광 쪽에서도, 특히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플러스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용 유리기판 수요가 전 세계 뭐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2032년 태양 전지판용 유리기판 시장이 약 70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일단은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는 유리기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시면 전기차, 우주항공 등에서도 유리기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성장 동력까지 얻고 있다. 그래서 이쪽 우리는 봐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카드 한번 열어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로틱스, SKC, 뭐 캠트로닉스, JNTC, 삼성전기, YC캠. 사실 저 종목군 중에서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아무거나 사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 수익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것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JNTC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JNTC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IR이 바로 이제 6월 30일 날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이 JNTC 같은 종목이 뭐냐 보면은 3D 커버 글라스 전문 업체입니다. 2024년부터 유료기판 쪽에 그 시제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6월 반도체 패키징용 TGV 3D기판 첫 시제품 출시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 3공장과 데모라인 구축했고, 그리고 올해는 4공장까지 양산을 준비하면서 유리기판에 어느 정도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30일 날, 며칠 안 남았죠? 약 보름 정도 남겨져 있는데, 일단은 TGV 유리기판 시제품이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JTC,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구간, 자, 지금 돌려 나오는 구간이에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점을 찍고서 지금 차트를 다음과 같이 48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 맞춰서 JNTC가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JNTC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가 19,310원이니까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지금 차트가 나와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고점 보이고 나서 다음과 같은 쌍바닥을, 그렇죠? 쌍바닥을 보여주고 난 후에 480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돌려나가고 있는 흐름. 그래서 저는 24,000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일차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좀 단기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히든 카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는 역시나 반도체에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의 올인이고요. 오늘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2월, 3월 너무 수익률이 좋았고, 누적 수익률을 하면 몇백 프로 겉들이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월을 통으로 굴면서 얼굴이 홀쭉해졌습니다. 5월부터 다시 이제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반도체를 그 삼성전자의 이번 주에 6만 전자, 내일 안착할지 종가 마감을 봐야 되겠지만 6만 원에 갔다는 것이 상징적인 기술 분기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상당히 좋았죠, 여러분들.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5일선 키 맞추기 흐름이었고, 양옵션 만기 생각하면 좀 스무드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았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HPSP도 있었고, TLB도 있었고. 저는 그 반도체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그 뜻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저와 의사 결정이 같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조정 국면에 이제 하반 경직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높은 가격대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관심은 SK하이닉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향을 공략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향이 아니라면 꼭 집어서 HBM을 하시든 선단공정을 하시든 CXL을 하시든 주문형 반도체 ASIC을 하시건 이 부분은 꼭 설정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쪽을 선정해야 되고, 내가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쪽을 잘 구분해서 해야지만 수익률이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일단 매매로 끊어 가시는 것도 저는 권장드리는 쪽이에요. 반도체는 상당히 난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제가 아마 계속적으로 야인시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25년과 26년에 100% 이상 종목은 분명히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합리적인 근거는 지수 상승은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6종목이 나갈 텐데 힌트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과연 김민주 전무가 갖고 있는 종목 쪽에서 수익이 안 났을 것 같은 것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든카드 6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한 번씩 보시고요. HPSP,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TLB, DI, YC 있습니다. 다들 그 성적이 좋은 쪽인 것 같고요. 성적이 안 좋은 쪽이 한두 가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선정픽은 삼성전자가 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YC를 피겠습니다. 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최초의 이제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상용화한 쪽이죠. 전 세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추가 수주 나오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거래소, 거래 공시 가가지고 한 번씩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지금 벌써 2건 받았어요.
뭐 지금 뭐 정정공시 낸 게 있는데 6월 말에 받을 거 7월 31일 날 낸 적이 있고 작년에 이제 받았던 1,000억도 올해 지금 2월 돼서 이제 이연돼 가지고 매출액이 계상이 될 거고요. 가이던스는 2027년까지 잡혀 있는데 주가가 좀 가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매매로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20% 밑으로는 수익으로 잘 안 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뭐 매매로 이제 끊어먹는 거는 우리가 트레이딩도 해야 되니까 다른 문제겠죠. 뭐 지속적인 추가 수주나 그 MT8311은 뭐 본격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주목하는 파트는 샘CNS 실적 개선 주목이에요.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핵심이 이제 마지막 코멘트가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주가 연동성인데 참 내용들이 많으세요. 뭐 외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삼성전자에 지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실패하면 코스피 5천 못 갑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건데 한동안 쭉 주가 떨어졌다가 할 거예요. 전체 양대 지수.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주주로서도 바라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가는 내용은 알았고 펀더멘탈, 밸류, 수급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 연동성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주가는 다 만들어졌어요. 네, 다 만들어졌고요. 기술적인 것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가 아쉽냐?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3월 달에 거래량이 터졌던 게 이제 1,400만 주가 있는데 차트 좀 잡아주시죠. 지금 밑에서 하방정 직성을 10,000원대 만들었거든요. 네, 이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면 평균 거래량이 한 400만 주 정도는 동반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멀지 않았어요.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1차적으로 아마 주가가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붙을 겁니다. 제가 노리는 구간은 이 위에요. 네,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야인 시대에서는 오늘은 맛배기 우리 접촉사만 봤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업사이드 20% 정도 봐보시죠.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가 안 드릴까 하다가요. 뭐 손절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매매 관점이니까 손절가 9,3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저는 손절보다는 매직 관점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 이하 공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어떠셨습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야인시대에 제가 목요일을 어떻게 꾸미고 싶냐면 우리 TV로 보시는 분들 놀랄 수도 있는데 정말 소통도 좀 하고요.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과 이제 같이 스튜디오 나와서 뭐 TV가 됐던 우리 유튜브 시청자가 됐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정말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코너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슬슬 좀 입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접속자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김민희 전문가가 오시면서 일단 분위기가 더 좀 좋아지기도 했고. 기세가 좋습니까? 그냥 티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워낙 수익률 좋으시죠. 제가 좀 오늘 막았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사존산업 4차 목표가 공개해드리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목요일날 많이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꼭 성공 투자하셔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